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대 2회 우승 한국경제TV 30년간 최다 우승 권태민입니다. 오늘 우승 쪽으로 소개를 쭉 해주셨습니다. 최다 우승자 우리 권태민 대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예, 얼굴로 승부하는 김대복 대표이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얼굴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상당히 잘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여기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늘도 종목까지 승부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렇게 얼굴도 잘생겼는데 주식까지 잘하는 예. 저런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예.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김대복 대표님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 스마트머니 분석가 박종현 파트너입니다. 그래요. 깔끔하게 스마트머니 분석가 박종현 대표도 함께 하시는데 박종현 대표의 인사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맞거든요. 근데 가장 이상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오늘? 그렇죠? 우리 박종현 대표와 김대복 대표, 권태민 대표 세 분과 함께 지금부터 1시간 30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요즘 우리 시장 정말 살만 난다라는 표현이 딱 글로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오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태민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큰형님들의 잔치다. 큰형님들의 잔치다. 네. 이건 아무래도 좀 무거운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삼성전자가 거의 5% 가까운 상승이 오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수 왜곡 현상이죠. 네. 그렇지만 지수 왜곡이란 말은 쓰지 않고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을 때에는 시장과 비슷한 훨씬 좋은 수익을 거뒀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갔을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을 편입하지 않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시장이 엄청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 큰형님들의 잔치,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기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서 전방산업이 가설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후방산업이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시장을 끌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근데 너무 많이 끌어주고 있죠. 그건 좋은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둘째 형들, 막내까지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큰형님들이 먼저 치고 나갔고 개인들은 좀 소외받았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업체가 거의 7, 8%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다. 양시장 모두 큰형님들이 치고 나가는 큰형님들의 잔치다. 네. 다른 큰형님들 제외한 나머지의 종목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미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형님들이 없으면은 소외당하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큰형님의 큰 종목들을 네.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담아야죠. 저 지난번에도 SK하이닉스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출 동안의 상승률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이제 삼성전자도 HBM3 12단 그 퀄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또 봐야 될 것이고요. HM이라고 엮여 있는 종목들. 네네. 그러니까 그 부자재 업체들. 그러니까 전방 말고 후방 산업에서도 HBM에 엮여 있는 종목들, 오늘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테크윙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HBM자가 들어가는 종목들로 일단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반도체 쪽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큰 종목만 담아야 되느냐 앞서 이제 둘째, 셋째 네네. 이제 그쪽도 계속 네. 좀 힘을 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시장이 옆으로 장기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네. 혹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개별주로 잠깐 옮겨갈 거예요. 그런 장이 안 오지 않고 옵니다. 주식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쉬지않고 가는 경우는 없고 가다 출렁이면서 가기 때문에 이 출렁이 시장이 올 때는 개별주로 또 몸을 바꿨다가 네. 대형주로 사고 해야 되는데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게 되면 오히려 손실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상 현금을 20, 30%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냥 무조건 현금 무조건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 7% 올라간 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주성의 종목들은 10% 이상 올라간 정도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장주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계속 편입하셔야 되고 시장이 붕괴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거 시장이 이상해요. 벌써 느낌이 다 올 겁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 그때 매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 느껴지지가 않죠. 그렇죠.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풀릴 수밖에 없는 실타래죠. 그러니까 그게 풀린다면 주가는 좀 또다시 레벨업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 들어봤습니다. 큰형님들의 잔치라는 네모로 채워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는 과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바보형입니다. 바보형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누가 바보형이 순진한 우리가 건가요?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기도 대체적으로 바보형 이렇게 할 때는 네. 동네에서 이제 뭐 딱 저 주목이 좀 세거나 잘생긴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하다가 네. 항상 뭐 지금 이제 비실비실거리는 이럴 때 바보형이라 하잖아요. 보통은 만만한 형? 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만만한 거예요? 형. 네. 그래서 이제 만만한 형이 한 1년 6개월 동안 그냥 2등 자리를 뺏겨가지고 비실비실거리다가 우리전자가 달라진 거죠. 3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전자가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달라졌냐? 사실은 뭐 기다리던 이제 콜 테스트가 통과했습니다. 물론 네. 뭐 HBM3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지금 그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일정 부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체제를 많이 바꿨는데도 이걸 못 하다가 이번에 참 1년 6개월 만에 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의미를 상당히 크게 두는 것은 너무 삼성전자가 고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A, 1C, 1B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생산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서 1C를 못 갔댔는데 이번에 1C를 하니까 이렇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되니까 세상이 이제 달라지게 됐고 그 세상이 달라지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사실은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쭉 뻗어가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에게 가장 이제 아프게 이야기했던 데가 모건 스탠리의 어떤 반도체 네. 이제 매도론이죠. 겨울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모건 스탠리의 숀 킴이 겨울은 요번에는 좀 따뜻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말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좀 제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집중적으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그 9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한 5조 가까이 샀는데,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가 한 4조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9월 22일까지요. 지금 1,000억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이번 달만 해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샀는데 전체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도 못 샀다는 거고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수급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집중돼 들어오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더 들어올 게 많다. 그러니까 그 더 들어올 게 많은데 개인들은 계속 관망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제가 보기에 참 답답합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월요일 팀에서 사실은 뭐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앞만 보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 따라한 사람들 얼마나 아쉽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흐름에서 볼 때 개인들이 뭔가 지금이라도 달려가자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 계속 고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이라도 이 바보형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삼성전자나 대형주 일단 지금이라도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김대복 대표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앞만 보고 가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삼성전자를 아쉽게도 삼성전자를 팔았던 주체는
개인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들은 팔고 좋은 자리에 오면 살려고 하는데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지 않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네. 것이고요. 그분들이 안 사면 주가는 안 내립니다. 근데 그분이 내리면 뭔가 사면 슬픈데요. 네. 그러다 참다 사면 그게 이제 버블을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말씀을 대로 간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뭐라고 할까요?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그렇다면 오늘 권 대표님하고 나하고 지금 이제 여기 막 빚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네. 빨리 들어와 이러는데 안 들어오니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죠. 여기다 던질 가능성이 던지고 많다.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럼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뭐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하여튼 조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뭐 1만큼 한번 찔러보는 거죠. 1만큼 찔러가 손해나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바꾸면 아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씩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제가 그냥 경험적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이건 거의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 시장은 계속 간다고 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앞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면 던지고 개인에게 던지고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은 어떻게 해야지 승리 공식이 쌓여지는 걸까요? 그럼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는 그 전략 그러니까 말고 이제 또 없나요? 바꿀 때 네. 지금 이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거를 10분의 1, 20분의 1을 던지고 그거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아니면 진짜 소신 있게 이게 내가 떨어질 때 첫날 떨어질 때 아침에 사는 게 아니라 종가에 떨어지는 그날 종가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통상 보면 떨어질 때 거래가 많이 시키면서 손해 나고 또 물 타고 이렇게 와서 버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블을 안 당하려면 그냥 내리는 날을 딱 기다려서 그날 마지막 종가에 사거나 나누어서 그날과 그 다음 날 첫 번째 조정은 저는 무조건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김대복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박종현 대표께는 전략을 필승 전략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어땠을까요? 오늘 시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좀 정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 네. 그래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통과가 12단, HBM 12단이 통과가 유력한 거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2차 테스트를 진행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외인들이 그쪽으로 수급이 싹 쏠리면서 지수도 사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지속 달성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 되는. 네. 근데 또 개별 종목군들은 또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승 종목보다 이런 대형주 단이 일단 형님들이 먼저 오르고 추후에 형님들이 좀 쉬어갈 때 개별 종목군들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 나오는 따라가는 이런 키 맞추기 형태의 시장이 좀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D램 현물가부터 해서 추후 HBM4에 대한 또 삼성전자 공급에 대한 또 내년 기대감이랑 엮여서 일단 반도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정책주 이렇게 지금 오늘도 반도체 로봇주들이 강세 현상이 나왔는데요. 지금 하반기는 이렇게 반도체, 제약바이오, 정책주들 순환 형태가 좀 지속될 거로 보여지고 코스피도 3,500에 대한 돌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3,500을 하반기 돌파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필승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박종현 대표가 보고 있는 필승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정해놓은 게 4분기는 일단 금리 인하 수의 대표적인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아까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이 음봉 올 때, 종목이 음봉 올 때, 그럼 제약바이오는 지금 비만 치료제하고 관련된 뭐 항암, 학회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현상이 나왔는데 금일 또 음봉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 관점에서
노려보든지. 그리고 오늘도 제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책주들이 일단 로봇주들이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단 중국 쪽 무비자 정책이 또 실행이 되니까 중국 쪽 이런 관련된 소비재들 지금 10월 달은 또 실적 시즌 아닙니까? 그럼 정책과 더불어서 실제 지금 수출 데이터가 9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수출 데이터 좋은 산업 업종들을 좀 선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그런 업종들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옥석을 가려본다면 네. 박종현 대표가 예상하고 있는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지금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올 것 같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업종이 이제 반도체들. 반도체. 반도체는 네. 일단 제일 잘 나왔고 그리고 그 소비재들 중에는 미용기기가 미용기기? 일단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단은 방금 또 뉴스에 나왔듯이 뭐 오늘 뭐 대북 관련된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할 것들이 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게 돌파하는 구간을 사야지 들어가기 굉장히 애매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가열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대비 좀 많이 안 올라온 이 전공정, 후공정 쪽이 많이 올라왔으니 이런 펜니스 쪽이나 이런 쪽을 차라리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좀 안전하지 않나. 그런 전략적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느냐.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최초, 그리고 9와 40. 이건 전혀 감이 안 오네요. 9와 40.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청사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먼저 최초는 이 권태민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인데요. 김대북 대표님. 예. 최초 뭐가 있을까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 주식 잘하는 거 최초 인정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권태민 대표 끄덕끄덕 해주세요. 우리 권 대표가 그래요. 최초라 하면 뭐 최초. 우리 그 뭐 기술 수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술 수출 네. 그런 쪽이 뭐 최초 글쎄요. 우리 박종현 대표님 최초 어떤 이슈일까요? 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뭐 이런 역사적 개념. 신고가 그런 쪽 얘기가 아니겠느냐. 네. 글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라는 키워드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플랫폼 기술이 세계 항암제 매출 1위인 머크의 키토루다에 적용돼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바이오 역사상 최초인데요. 짧은 주사 시간으로 환자 편의성을 크게 높인 이 기술은 연간 1조 원대 로열티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알테오젠의 성과로 인해 글로벌 기술 이전에 성공한 다수의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이오 섹터에 투심이 쏠리며 코스닥도 연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최초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네, 첫 번째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오늘 이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제일 큰 형이 멋지게 달려줬습니다. 우리 권태호젠이라고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권태민 대표 역시 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듣고 저희가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서 주말입니다. 주말에 미국 FDA 승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머크사에서 연간 40주 이상 파는 항암제 키트루다가 SC 제형으로 피하주사형으로 나와서 이제 엉덩이라든가 어깨에다 바로 넣을 수 있고 동네 의원에서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편해졌고요. 이 투약 시간이 30분에서 2시간인데 1분에서 2분 정도면 투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그런 그 고통을 덜 받는 것을 택할까요?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걸 택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론이 되느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오느냐라는 것인데 일단 알테오젠을 얘기하기 전에 다른 바이오를 먼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 이유는 장중에 화이자가 메세라라는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신의 뉴스가 있었어요. 뭐 10조 원 정도라고 예측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D&D 파마텍은 메세라와 기술 이전을 했던 그 회사입니다. 메세라라는 회사는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처음에 만들 때 기획적으로 만든 바이오 회사입니다. 네. 외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과 기술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세워놓고 다른 나라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걸 들여와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서 팔아는 넘기는 거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메세라와의 이런 관계가 있고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에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인수가 될 경우에는 350만 달러, 약 한 500억 정도로 또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바이오 분위기가 좋아서 간 것 같고요. 네. 내일 좀 더 뜨게 되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천단 제약이 이게 이제 넥스트 거래소입니다. 일반 거래소에서는 지금 이 정도 10% 좀 넘게 13% 상승을 했는데 넥스트 거래소 포함해서 21% 올랐습니다. 8%가 더 올랐는데 이건 뭐냐면 삼천단 제약은 아일리아 관련된 식약처 승인 관련돼서 또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게 또 넥스트 거래소 또 상승을 했고요. 또 한 종목은 제가 예전에 그 다른 프로그램 쿠코초토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가 중국에서 허가 나면 급등 나올 것이다 했는데 허가가 나왔어요, 오늘요.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날 여러 가지 이 좋은 것들이 나왔고 이제 알테오젠을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머크사의 키트루다 FDA 승인 나고 10월 달부터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의 로열티를 수령을 한다. 그 수령 금액이 1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이 여러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삼천대 아일리아 시밀러라고 했죠. 네. 그건 지난주 목요일 날 정도에 알테오젠도 아일리아에 대한 유럽 무슨 승인이 났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피하 주사 제형으로 S 제형으로 수출을 해서 인정받고 로열티까지 받는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로열티 받는 겁니다. 그것도 1조 원씩 그 이상씩. 이건 정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국가대표급 이런 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6월 달 정도에 물질 이전을 갖다가 8, 9개 바이오 포럼에서 가져갔습니다. 다른 제약회사들이. 3개월 정도를 실험하게 되는데, 그게 3개월 끝나는 게 9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추석이 지나기 전이나, 네.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다른 회사 측에서 외국 그 바이어들한테 또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행복한 추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박수재 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년이나 2년에 하나씩 라이센싱 아웃이 이루어질 것 같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라고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제가 이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면서부터도 말씀드렸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권태호주라는 이름이 나올 때 붙일 것까지도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알테오젠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네. 뭐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부담되는 자리. 지금 시가총액 27조, 28조거든요. 네. 27조, 28조인데 바이오 제약 업체예요. 근데 그러면 1조씩 한 1년에 들어오면 기술 수출료만 네. 더 있다고 치지 않고 요것만 있다고 해도 PR이 27밖에 안 돼요. 그럼 30 미만이면 엄청 싼 거거든요. 한 50 정도는 받아도 되는데 그럼 그래요. 50조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신한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 엄민영 연구원이 73만 원 목표가 계속 제시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다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70만 원, 뭐 2차 10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1차로는 75만 원을 좀 상향해도 될 것 같고 2차 100만 원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테오젠은 우리 그 클럽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올라갈 때보다 뭐 약간씩 비중은 좀 줄여 나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라이센싱 아웃이 된 회사,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이 기대되는 회사 이런 데 집중하셔야지 이제는 임상 2상 가지고 안 돼요. 그래요. 예전 같으면 예전에 코스닥 바이오에서 임상 1상 들어갔다 하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난리 났었죠. 점상 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3상에서 늘 무너졌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상까지 그러니까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임상까지 가기 전에 전임상이 있고 사람한테 안 하고 그 모르모트라든가 이렇게 이제 생지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류 뭐 원숭이라든가 실험용 원숭이라든가 갔다가 이제 독성이 다 괜찮다라고 싶으면 말기암 환자한테 먼저 투입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한부 받으신 분들에게. 근데 그게 성공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쁜 물질을 또 빼고 안정적으로 해서 2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3상은 뭐 초기 암이신 분들에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임상 2상 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제가 언급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 라이센싱 아웃이 돼서 벌써 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상에 들어가서 거의 좋은 게 나올 것이다라는 보고서 나온다든가 네. 그 이상을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바이오라고 다 그냥 막 투자하면 나중에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놈한테 기술 있는 쪽에다가 기술력이 있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이 급락이 오지 않는다면 이거 알테오젠은 떨어질 때 받쳐주는 종목으로, 또 올라갈 때는 더 슈팅을 나올 때 약간 밀어주는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좋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대 이상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전의 이런 호재들, 네. 이런,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스닥 1등 종목입니다. 네네. 제일 무거운 덩치가 큰 종목인데, 전반적인 코스피에는 우리가 반도체, 코스닥에는 바이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 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줘서 네네. 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살아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개별 종목세로 바이오에서도 옥석 가려지는 개별 종목세로 좀 시장이 이끌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살아났습니다. 벌써 났는데 그중에 슈팅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라이센싱 아웃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회사들이 슈팅이 네네. 많이 나오지, 뭐 올릭스라든가 최근에 뭐 이제 또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또 봐야 되고 에이빌 바이오도 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로 좀 더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많고, 또 너무 상한가까지 나온 종목들은 네. 확실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한가로 그 다음날 갭이 뜨면 거기서 약간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 좋습니다. 추가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라이센싱 아웃 해가지고 이 가격대를 인정을 받는데 시장에서 추가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그 이상 못 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게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대복, 박종현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옥석 가리는 쪽으로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앞서 OX판을 들어주시고요. 제약바이오, 바이오로 그냥 극한해서 바이오, 아직 포탄에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바이오 봐야 된다, 지금이라도 꼭 담아야 될 섹터다, O, 아니다, 혹은 기타 의견은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대국 대표님, 김대국 대표님 중립인가요? 예. 저는 이제 바이오를 네. 그지 아까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권태민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네. 바이오가 정말 이렇게 기술 수출을 했는 종목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지 않으니까 확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슬림화되는 대신에 멀리 간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알테오전이나 기술력이나 어떤 호재가 있는 어떤 종목들이 바이오 시장의 전반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기술력 있는 몇몇 기업들이 긴 호흡으로 갈 것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그리고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도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라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자금이 쫙 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바이오, 또 다른 바이오들 있잖아. 뭐 네. 임상이 있고 기대감 많은 것들, 이런 쪽으로 확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수출력이 있고 뭐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든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슬림화돼 있지만 그쪽으로 집중 파는 게 맞다. 그 대신 슬림화돼 있지만 그쪽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래도 것하고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2017년, 15년 이런 자리 막 그냥 바이오 급등하는 이런 자리, 그런 자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 수가 없는 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박종현 대표는 옵니다. 네. 지금 바이오 네포트 안에 꼭 담아야 될 네. 섹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 또한 들어보면 옥석 가리는 거거든요, 결국. 네. 어떻게 좀 이게 전 섹터가 다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식의 옥석이 좀 필요할까요? 제약바이오는 저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학회 관련된 모멘텀,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 수출 관련된 이런 캐시카우 관련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보면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부담되죠. 그럼 그거 대비해서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임상 1상 중인데
기존 비파마의 인상보다 결과치가 좋은 뭐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하든지, 그리고 지금 대장주로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알테오젠, 그리고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파마리서치, 삼천단제약, 리가캔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제약바이오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에 있는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반기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우리가 CDMO 관련된 종목들도 네네, CDMO. 예,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저는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 형태로 저는 좀 다 좋다고 다 보고 좋다.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현재의 주도주를 따라잡으려면 현재 신고가 구간에서 눌렸을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상대적 전평가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네. 상대적 저평가가 되어 있으나 이 세 가지가 좀 이루어진 종목 쪽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 비만 치료제 쪽에 관심이 네,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고, 두 번째는 학회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력, 앞서 두 분 또 말씀하신 기술력 쪽, 네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 조금 덜 올라온 종목이 분명 히 맞추기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네네. 이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태민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김대국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말한 거를 그대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옆집 형이 잘 살아요. 네. 그렇다고 앞집의 동생도 잘 사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위층 형이 잘 산다고 아랫집 동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큰 형이 아주 잘 살면 동생들도 좀 사는 거는 편안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앞집 형, 앞집 그러니까, 남이죠, 남. 그래서 남. 네. 그러니까 일 잘해서 돈 잘 버는 형이 있다고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동생도 돈 버는 건 아니다. 그래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또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이런 전략적으로 바이오가 지금 레포트 안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좀 안전적인 방법으로 바이오를 레포트 안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게 전 제일 궁금합니다. 9와 40. 김대국 대표님. 네. 9와 40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외로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박종현 대표님, 9와 40 뭘까요?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시겠죠. 네, 9와 40. 네, 9와 40. 권태민 대표님, 잘 모르겠어요. 9와 40. 이거 맞추면 1박 2일 아닌 건데요. 맞히면 1박 2일 아닌 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1박 2일 너무 잘 맞추면 안 좋다고. 아, 그래요? 뭐 9만 전자와 40만 닉스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러네요. 9만 전자와 40만 닉스. 네. 정답 같습니다. 9살과 40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만 전자 40만 닉스.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맞는지,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된 9와 40 키워드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던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는 96,000원, SK하이닉스는 무려 41만 원까지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강력한 AI 성장이 새로운 기술 사이클을 견인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비관론을 거두고 메모리 산업 전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 키워드 9와 40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김대복 대표님, 반도체 이야기 이 정도로 센스 있는 키워드를 잡아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채팅창에 그게 저승사자냐 바보지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바보든 저승사자든 반도체에 대해서 좀 늘 항상 뭔가 좀 부스럼을 일으키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는 96,000원, 하이닉스는 무려 41만 원까지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먼저 김대복 대표님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먼저 듣고 추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겨울론을 얘기하다가 따뜻한 겨울을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가 반드시 오는 이런 사이클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라카미 구니오가 쓴 책에 보면 예, 지금 봄, 여름, 가을 4개론이 있잖아요. 네. 이 반도체가 거기에 거의 접목이 잘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업황할 때 숀킴이 봄, 여름, 가을을 비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겨울도 따뜻한 겨울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27년도까지 슈퍼 사이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AI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도체가 갑자기 지금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만큼 최근에 올랐고요. 대만에 이제 나냐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블 났어요. 더블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통상적으로 이제 그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디램이나 랜드를 파는 입장에서 보면 가격의 상승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걸 만드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자는 조금 줄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내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물량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 좀 올리자. 이래서 마이크론이 20-30%의 지금 이제 그 가격대를 올리는 이런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슈퍼 사이클 안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냅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냅다 파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이건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 루빈 CPX를 이제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HBM이라는 게 좀 부담되니까 지금 이제 소캠이라는 걸 지금 이제 출시해서 이게 반도체 안에 저전력, 전력을 조금 이제 낮춰주고 효능을 늘리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딱 통과하고 나면서 생각 드는 것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제 4조, 5조 이렇게 되는 게 더블 이상의 9조, 10조 가까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진짜는 반도체는 거기서 이제 원래 이제 경기 사이클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가 경기 사이클보다 주가가 먼저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보고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번 수요일 날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됐던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반도체는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대형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을 보느냐 아니면 소부장 쪽을 보느냐는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소부장 쪽으로만 놓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김대복 대표님 아직 반도체가 내 포트 안에 없으신 분들 혹은 신규로 접근해야겠다 있으신 분들도 나 신규로 접근 하나 더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김대복 대표는. 그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좋을 때도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업황이 나쁠 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감산을 한다. 감산을 한다 그러면 소재 부품 이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업황이 좋을 때는 장비 소재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업황이 해가지고 이제 증설을 한다. 이렇게 보면 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타이밍인데 반도체는 확장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투탑이 끌고 가고 그 안에서 HBM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소캠이 올랐지만 네. 전공정 장비에 이 전공정 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도 계속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이 사이클 안에도 종목들이 많고 장비들이 또 각 이제 8대 공정 안에 다 다른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반도체는 덜 올랐는데 실적이 괜찮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그냥 사놓고 그냥 개기면 되죠. 그래요. 개긴다는 얘기 좀 그런 거 사놓고 네, 버티면 된다.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버티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비단이나 이런 네. 쪽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의 장비단 종목인가요? 예. 그럼 그때 종목을 저희가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태민, 박종현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두 분은 대형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OX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1, 2등 하는 종목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오, 아니다. X부터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X. 하나, 둘, 셋. 권태민 대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박종현 대표는 아니다. X입니다. 그렇죠. 대형주 단에서. 그럼 권태민 대표만 한번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간다. O. 하이닉스로 간다. X. 하나, 둘, 셋. 둘 다 같이 모아서 사면 같이 되죠. 가야죠. 이거 네. 반반 하면 되니까. 박종현 대표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일단 뭐 대형주 단은 대형주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낫고 삼성전자 소부장 단이 더 낫다. 밸류체인 쪽이. 그리고 삼성전자 향 소부장. 네, 그 이유는 내년부터 HBM4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 수요적인 부분이 또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파운드리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또 남아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저번에도 같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좀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데 향후 2026년에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오게 되면서 가격정가에 대한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이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A식 반도체로 맞춤형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이런 파운드리 쪽으로 확장되면서 2026년에 변곡 구간이 좀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저는 검사 장비 쪽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된 이런 신텍, TLB, 뭐 속행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삼성 전기도 다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D램 쪽이 올라와서 그런 쪽이 같이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HBM이나 현물 가격 올라온 이런 종목군들이 하반기에 좀 올라올 수 있지만 향후 그런 종목군들 이후에 저는 주문형 맞춤형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2026년에는 HBM 관련된 종목들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결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대형주 단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삼성전자 향 소부장 쪽으로 네. 좀 들어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네. 대형주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신 건가요? 예, 단기적으로 그냥 HBM 실적 라인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모아가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을 이해했습니다. 사시는 것이 낫겠다. 좋습니다. 권태민 대표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이 지금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이런 평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장주 지금 사야 되느냐는 질문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려도 들어가야 됩니다. 물려도 왜냐하면 들어간다. 물리더라도 다른 종목 들어서 물리는 것보다는 덜 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대장주들은 이 친구들이 이 형들이 큰 형들이 기침을 하게 되면 다른 그 중소형주들은 몸살을 앓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 빠지면 다른 거 한 10% 이상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시장에 소외당하지 않고 시장 수익률 이상을 거두려면 대형주 일부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제가 클럽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10%씩 각각 들어갑시다. 5% 7% 손절 잡고 들어갑시다. 가면 갈 때까지 한번 같이 꺾일 때까지 가봅시다.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더 빠질 것 같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이제 마련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소부장들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대형주 들어가야 되고 소부장 들어가야 된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정희 대표님 말씀과 일치하고 대형주도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또 소외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말이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3전 가는 거 보고 늦었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늦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6만 전자, 5만 전자였는데 늦었다. 7만 전자였군요. 7만 전자였는데 늦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삼성전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요즘에 네네.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지인들, 뭐 친구, 형, 그렇겠죠. 뭐. 네. 근데 저는 거기 3개월에 한 번씩 배당 나오잖아. 배당 나온 걸로 주식 더 사서 가지고 가는 거 원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물리는 사람들, 9만 전자 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얼마 전에 1,몇백만 주 사고 오늘도 거의 8,900만 주 이렇게 샀는데 그래도 매물이 적층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개인들이 판다라는 것은 위에다 걸어놓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걸어놨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니까 외국인 기관은 매수,
개인은 매도. 떨어질 때는 받쳐놓고 산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기관 매도, 개인 매수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는 개인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서 결론적으로는 뭐 다 사야 된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이슈 반도체 관련돼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번 키워드는 청사진이네요. 청사진.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좋은 밑그림, 좋은 그림 이런 표현할 때 저희 청사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권태비 대표님 청사진 어떤 이슈를 담고 있을까요? 어렵네요, 어려워. 청사진 어렵나요? 뭔가 뭘 좀 보여준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반도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김대국 대표님 청사진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그래요. 네. 가만히 계셔갖고 네. 청사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뭐 건설 도면 같은 거 뭐 그렇죠. 이런 거 같아. 근데 지금 이제 헷갈립니다. 청사진. 저도 청사진 요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청사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떤 이슈인지 청사진이라는 키워드를 품고 있는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며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오는 29일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과 면세, 화장품 업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또 10월에는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행정 입법에 나서면서 가상자산과 금융 관련 업종도 정책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금리와 외교, 에너지 전환 등 굵직한 정책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정책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인 만큼 업종별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입법과 시행까지 이어지려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청사진의 섹터는 바로 정책입니다. 네, 정책에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 요즘처럼 정부 정책이 많이 쏟아진 적이 언제였던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부에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살짝 정리를 해줬지만 일단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떤 거를 먼저 담아야 될지도 헷갈리는 상황인데 자, 우리 박종현 대표의 정책은 과연 어떤 방향을 먼저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정책은 관련된 정책 일정을 참고하는 게 일단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책 쪽은 이게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정책주가 좀 쉬어갈 때 보조지표 상으로 과매도 구간일 때 그런 구간에 좀 진입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도체 보시느라고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번 주 보시게 되면 다날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날도 제가 이제 거래대금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다날이 지금 보시면 9,500억이 지금 거래대금이 나오고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돌파 흐름 나온 다음에 이런 약간 소외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지금 9천억 이상 터진 상태에서 신고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보시면 현재 로봇주가 정책주로 지금 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대금 들어와서 올라온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에 관련된 이런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 행정 입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좀 아직 21선 이하나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고 네. 정책주단도 보시게 되면은 저는 결국 중국 무비자도 정책주라고 좀 보고 정책주지요. 있습니다. 네, 무비자 그래서 입국을 한다는 정책을 낸 거니까. 네. 그러면 10월 달에 9월 말부터 시작이니까 9월 말부터 좀 연휴 또 시작이고 황금 연휴가 중국도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10월부터는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그럼 지금 장세가 유동성 장세인데 추후는 우리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현재 지금 움직이는 반도체들도 TLB나 이런 신텍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
플러스 향후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주단의 실적 베이스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화장품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이런 베이스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정책 플러스 실적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일정을 좀 보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정책주의 옥석 가린다는 표현도 그렇고 네. 정책주 중에 어떤 쪽을 가장 관심 있게 보냐고 여쭤보기에도 좀 이게 애매할 것 같고. 네. 그럼 결국은 일정 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전략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정책주를 품어야 가장 행복한 걸까요? 편안하고 좋은 일단 걸까요? 저는 키워드로 좀 보게 되면은 네. 10월에 실적 시즌이니까 네. 실적 플러스 9월 말에 어떤 정책이 있을까? 그럼 9월, 가장 큰 일정은 에이펙 지금, 있죠. 예, 중국 단체 관광객 그렇죠. 그리고 11월 달 에이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상법 관련된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주사들 올라왔다가 지금 또 눌려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을 매매 관점에서 내가 만약 접근한다. 그러면 그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매매 관점으로 그냥 이슈 모멘텀 소멸로 매도하든지 그다음에 바로 다음 주가 중국 무비자 그렇죠.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그쪽에 대한 매매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으로 저 따라가는 거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 관점에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부분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성이 있는가 분기별로 3분기 실적주로 그리고 4분기 실적주로 네, 그리고 네. 내년 1분기까지 지속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유커들이 오게 되면은 화장품하고 이런 미용기기 이런 그렇죠. 쪽은 실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만약 고점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은 좀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두 분 우리 김대복, 권태민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바이오, 뭐 센 섹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정책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정책주는 꼭 봐야 될 섹터이다. 오, 아니다. 정책주 좋기는 하나 지금 워낙 뜨거운 시장에 섹터가 많기 때문에 정책주는 그래도 순위가 살짝 좀 뒤쪽으로 밀려나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의견, 다른 의견, 모든 의견 다 X로 가보겠습니다. 꼭 봐야 된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두 분 다 X입니다. 자, 이번에 그럼 권태민 대표부터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하면 될까요? 뭐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박주민 대표님 잘못 보셨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개인들을 많이 위하시는 게 지금 진실성이 느껴져요. 정말로. 근데 저는 계속 바이오를 얘기했고 대장주를 얘기했고 달리는 말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달리는 말이 지금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기타의 의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타 의견. 뭐 제가 아까 우려한 것도 정책주 굉장히 매력 있죠. 예. 근데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없을 때는 정책주가 좀 부각이 되는 예,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바이오와 반도체 막 이런 쪽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정책주까지 갈 돈이 남아 있나? 그러니까 대선 전에 네. 대선 이후에 그때는 정책이 나오면 난리가 났어요. 나올 때마다 뻥뻥뻥 상가고 그랬거든요. 시장 주도 섹터가 없을 때. 예. 근데 지금도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뭐 대왕고래에서 뭐 물만 나왔다 오늘 뉴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다른 데서 또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보긴 봐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이런 대장주들이 죽었다. 좀 그래요. 눌려진다고 할 때는 들어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대복 대표도 X입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글쎄 뭐 제하고 이제 의견이 거의 뭐 똑같은 이런 건데 저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장인데 뭐 이 세상에서 물어보면 오늘 주가가 뭐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 알테오진이나 삼성전자가 좋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주식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는 잘 못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뻔한데 자기는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지금 현재 오히려 보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성공 못하는 좋습니다. 대표적인 일이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 박종현 대표한테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어요. 박종현 대표 내 마음속에 원픽 첫 번째 섹터가 정책주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아니겠죠, 당연히. 어차피 박종현 대표도 반도체잖아요. 바이오고. 반도체는 진짜 그때도 뷰는 말씀드렸듯이 네.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럼요. 구조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네. 겹치니까 이 섹터 반도체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섹터를 하다 보니까 또 박종현 대표가
가장 막내시니까 다양한 섹터에서 정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박종현 대표 또한 1번은 반도체세요? 바이오세요? 그건 또 궁금하네요. 지금은 반도체 좀 많이 올라서 반도체. 좀 지금은 차라리 제약바이오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 쪽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안수, 또 세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별 기준부터 또 오늘 또 여쭤봐야겠죠. 권태민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권태민 대표는 종목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선별 기준 궁금합니다. 현재 수급이 좋고 수급.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수급과 실적. 아주 좋은데 네. 지금 약간 눌려져 있어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기술적으로 네, 차트의 위치 네네. 이렇게 기술적 위치, 기술적인 위치와 수급, 실적까지 선별 기준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종목 오늘 또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놓고 선별하셨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슈를 이제 가장 먼저 봤고요. 이슈.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좋은 애들, 수급도 좋은 애들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슈와 실적, 수급 네. 요 세 가지가 다 좋으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은 애들도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럼 박종현 대표의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다 거래대금하고 정책 이슈로 다 뽑았습니다. 거래 대금과 정책.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권태민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권태민 대표의 선별 기준은 수급과 실적, 거기에 기술적인 위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테크윙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테크윙 날개,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HBM 검사 장비가 삼성전자의 평가를 통과했었는데 지난번에 일주 전, 한 10일 전에 SK하이닉스 평가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 남았습니다. 마이크론을 통과할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TC 본도 때문에 그런 기술력으로 시장이 완전히 압도적인 1위, 지금도 1위지만 그걸 기록해서 주가가 10배가 됐듯이 HBM 관련된 테크윙은 예전에 10,000원 밑에 몇천 원대 있다가 7만 원대까지 10배 이상 상승 10배를 만들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근데 지금은 25,000원대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배밖에 안 올랐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과거의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움직였을 때는 결론에는 시장에서 마이크론 통과 안 되더라도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기관들이 아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까지 통과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 종목은 진입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차트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쭉 뻗어나가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자,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 10배고가 나왔던 그 짧은 시기에 5, 6개월 만에 나왔던 시기인데요. 기술력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거의 10만 원 넘어가야 되지만 그건 너무 산술적이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직전 고점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그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테크윙을 소개시켜 드렸고 실질적으로 공개 방송에서도 편입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클럽에서도 같이 공략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하락할 경우에는 이런 손절가 상관없이 일단 매도하는 게 좋겠다.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상승하면 오히려 추가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종목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대복 대표의 선별 기준은요, 이슈와 실적 그리고 수급까지 고루 갖춘 3박자를 갖춘 종목을 선별 기준으로 삼아 주셨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보티즈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로보티즈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봇을 만드는데 기술이 액추에이터가 가장 힘든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이고
또 이 회사가 또 하는 것은 휴머노이드로 가게 되면 액추에이터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그 조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움직이는 것, 우리가 발로 이렇게 보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손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그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손에 그 손에 대한 이런 개념이 이번에 이제 9월 19일 날 국회에서 발표한 AI 로봇에서 지금 이제 오픈 AI의 지금 이제 로봇 손을 공개했는데 확실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로봇 손을 만들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휴머노이드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액추에이터이고 그 손인데 이 손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주가는 지금 현재 위로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공개했던 오픈 AI에 공개했다는 손인데요. 이 손, 이 마디마디마다 그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서 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컵을 딱 잡으면 아, 이게 따뜻하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있고 아, 이걸 세게 만지면 깨질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만드는 기술이 가장 어려운데 네. 이 어려운 기술을 부분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뭐 주가는 이제 시작이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실적이 많이 좋을 때 주가 절대 많이 안 올라요.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는 그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거나 그냥 모멘텀이 있을 때 많이 오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는 이런 시장 흐름, 모멘텀이 있는 자리다. 제가 지난번 9월 1일 날 처음에 오셔서 와가지고 다음날 사라 했던 자리가 89,2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격대가 153,000원이니까 한 72%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와. 아유, 그래서 이거 진짜 돈 벌기는 우스운데 왜 월요일 날 방송하는 걸 안 보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최고의 시청률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저희 최고 시청률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안 늦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내일 바로 따라 사요? 안 됩니다. 내일 바로 따라 사면 안 되고 가격대는 13만 5천 원 전후까지 조금 기다리시고요. 네. 이건 저는 20만 원. 앞단이 바뀔 때까지 가자. 그리고 하단은 우리가 처음에 입질하고 처음으로 올랐던 11만 원대가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답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로보티즈를 탑픽 종목으로 김대복 대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박종현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종현 대표는 거래대금과 정책에 포인트를 두고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일동제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바지, 바이오 중에 지금 기술 수출했고 또 비만 치료제 현재 주도주 내에 속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지금 700억 원, 5천만 달러 규모의 기술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9월 말에 했습니다.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가능한 상태고 지금 현재 저용량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지금 기업들, 빅파마 기업들과도 결과 지금 체중 감소 효과가 굉장히 안정성 있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9월 29일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아마 임상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추가적인 향후 업사이드가 가능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지금 2,600억 정도 돌파 이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2,000억 이상이 터진 상태에서 현재 음봉이 발생했어요. 보시게 되면 5일선을 지지받는 흐름인데 이런 종목군들을 이런 박스권 추세가 전환되는 형태에서 조정시 분할 매수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하반기까지 지금 상대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아직 월봉상에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적산병 월봉이 이제 적산병 전환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목표가 33,000원, 손절 라인은 이 매집봉 저가 라인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종현 대표의 탑픽 종목은 일동제약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권태민 대표의 종목 이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대표가 선택한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HJ중공업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HJ중공업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MRO 사업 관련돼서 MRO 사업격인 고속정 해군 성능 개량 사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일선에서 20년 된 고속 상륙정이 아직도 활약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카이, 한국항공우주죠. 카이와 손잡고 함정 주요 기자재를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고요. 해운 MRO 섹터는 어차피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종목을 만약에 아니다 미국과 어차피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될 것이고 어떻게든 마스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된다. 네. 특히 관세와 상관없이 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원했던 게 우리나라의 해군력이기 때문에 미국의 해군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 HJ중공업을 방문을 했고 여기 이제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한진중공업이잖아요. 근데 매각하려는데 오히려 2조 5천억 정도 되는 이 회사의 규모가 제3자 배정으로 해서 2천억 원을 더 투자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좋게 키워서 이 회사를 매각할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잘 될 경우에 HMM처럼 굳이 빨리 매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면에 좋은 양수 겹작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이런 앞으로 나올 그 MRO 사업이라든가 실적을 대비해 본다면 저는 한 4조도 싸고 5조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5조면 2배가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는 것은 그렇고 한 4조 정도 잡아도 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조선 기자재의 사이클로 인해서 급등으로 인해서 같이 따라갔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는 MRO 쪽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이 종목 뉴스에 들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일봉 차트고요. 약간 조정받을 때 지금 거래가 없죠. 아랫부분에 보면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 거래가 없는 구간은 이거는 매집의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유상자 2천억 들어온 가격대가 24,850원 정도 됩니다. 24,500원으로 잡고 한다 하더라도 28,450원, 28,450원. 그러면 29,100원이기 때문에 현재가가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자를 28,450원에 들어와서 돈을 더 벌려고 들어왔을까요? 돈을 덜 벌려고 들어왔을까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쁘게 나오고 있죠. 거래가 줄고 튀어 오를 수 있는 모습. 이제 월봉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지금 이 종목은 40만 원이 넘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월봉상으로는 뭐 그땐 옛날 얘기고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물벽이 4만 원대 후반에 하나 있고요. 자, 8만 원에서 9만 원대 있습니다. 8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14만 원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놓을 그 가격대가 4자 4만, 8만, 14만 요것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 선정할 때 일단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 현재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그러면 한 3조 원 좀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제시해드리고요. 대신 2차 목표가는 7만 원. 좀 높게 잡고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오늘 공개방송에서 이 공개방송 무료로 참여하신 분들께 이 종목을 우리 클럽에서 편입하는 거 보여드렸고 같이 관심 있는 분들 말씀을 드렸으면서 다음 주에 나와서는 HJ중공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제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방법까지 또 알려드릴 것이고요. 정말 좋은 자리에서 우리 클럽에서 공략했다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HJ중공업 우리 건태민 대표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TLB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TLB 과연 어떤 이야기가 품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TLB는 이제 뭐 속캠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속캠의 공급이 오게 되면 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회사이다. 우리가 속캠하면 좀 생소한 이런 걸 수가 있는데요. 우리 HBM이라는 건 AI 반도체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메모리 칩을 이렇게 적층해서 납땜으로 붙이는 건데 속캠이라는 것은 소켓을 이렇게 꽂듯이 메모리를 꽂았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BM을 스포츠카라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속캠 같은 경우에는 성능 좋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스포츠카 말고 성능 좋은 이제 LPG 아니면 GPU 이런 쪽이라고 보는데 그 이제 그런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요즘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돈이 비싸잖아요, HBM이. 그러니까 싼 걸로 이렇게 만드는 저전력의 이 반도체 그 우리가 LDDR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 속캠을 많이 생산하는 이 기판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가 결국은 비싼 HBM을 조금 쓰고 이 속캠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현재 성능 추론이나 이런 쪽을 대신할 만한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현재 차트를 통해서 보면 가격대가 좀 부담되는 가격대에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가 N자형 상승이라면 지금 양봉의 중심 정도 살짝 이탈하는 자리, 그 자리가 매수의 자리다. 그래서 진짜 매수가는 45,500원, 목표는 1차는 55,000원, 2차는 65,000원, 손절 라인은 3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TLB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휴메딕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사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스킨 부스터란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3분기 425억, 13% 증가된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19% 증가한 111억이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지금 보시면 필러 부분이 내수가 좀 부진하면서 매출의 좀 연속성이 증가가 좀 떨어졌는데 일본하고 지금 수출이 브라질, 태국 쪽으로 이쪽이 좀 증가하면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만회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일단 제약바이오는 지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정책주로 보시면 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일정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무비자 관련해서 관련된 미용기기 좀 수출이나 내수에 들어온 관광객들 이런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실적이 좀 업사이드가 가능한 종목이라 좀 판단이 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전에 한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동사 같은 경우 21선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봉이 4개 나오고 지금 21선 부근에 있는데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 정고점 7만 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일단 신고가 흐름 목표가로 77,000원 이렇게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으로 이 전저점 짧게 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진입 가격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 텐데 그 후에는 이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만 선택하는다면 어떤 종목이 설 연휴 전까지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은지 예측을 한번 해보는 한 종목씩 선택을 해주시는 시간 또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캡처를 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빠르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파트너의 탑픽 종목 테크윙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75,000원, 손절가는 45,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1차 목표가 35,000원 나와 있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로보티즈인데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 이하, 목표가는 2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TLB입니다. 매수가 4만 5,500원 전후,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9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박종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 일동제약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3만 3천 원, 손절가 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휴메딕스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7만 7천 원, 손절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지니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6종목입니다. 오늘 세 분이 2종목씩 해서 6종목 중에서 이 추석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씩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종목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잉, HJ중공업, 로보티즈, TLB, 일동제약, 휴메딕스. 총 6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것 같은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권태민 대표님. 네. 추석 전까지 딱 한 종목만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뜨거울까요? 힌트 좀 드리면요. 권태우진이 선택한 네. HJ중공업. HJ중공업. 그래, 본인의 종목인데. 저는 알테오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여기 지금 이 종목들 중에서 하라고 네, 하셨으니까 6종목 중에서. 예. 6종목에서는 그래도 HJ중공업이 가장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대복 대표는요? 저는 힌트 드리자면 힌트 또 주세요. 네. 예, 독도함보다는 큐브 프로버. 그 큐브 프로버라는 검사 장비. 네, 네. 그래서 그게 테크잉이에요. 테크잉. 예. 테크잉 권태민 대표의 종목이네요. 예. 아우. 근데 이 종목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종현 대표는요. 6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뜨거울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추석 전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어. 일동제약이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 임상만 좋게 나온다면 일동제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테크잉, HJ중공업, 일동제약 이렇게 세 종목을 또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떤 전망, 내일도 좋고 이번 주도 좋습니다. 한 줄 평으로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대표님 전망 한 줄 평.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에 집중, 철저히 강한 종목에 집중하자. 철저히 강한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하는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철저히 강한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자, 우리 김대복 대표도 한 줄 평. 짧게 한번 추가 말씀 들어볼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었던 건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건데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못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쥐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구성의 기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 팔기 뭐하면 3분의 1 절반에도 팔아서 다른 종목 한번 좀 주도주로 옮겨 타는 게 어떨까. 그래요.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김대복 대표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바벨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바벨처럼 전략? 네. 이제 이게 우리 역기를 들듯이 한쪽에는 추세 종목을 가고 한쪽은 많이 빠졌던 거 그래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대표도 짧게 어떤 전략 전망하시나요? 9만 전자와 40만 닉스. 네. 9만전자 40만 닉스. 이 분위기 계속 갈 것이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망 만나봤고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오늘 김대복, 박종현 두 분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대복 대표님. 예.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예, 네. 바로 입장이고요. 10월 전에 투자 눈여겨볼 반도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전에 눈여겨봐야 할 반도체 종목들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해주고요. 자, 우리 박종현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시죠? 네, 10시 30분부터 큰 손들이 온다. 큰 손들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 안내해 드리고요. 네. 거래대금이 1천억 이상 들어온 종목이 상위 1% 종목입니다. 관련된 이런 가이드 제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래 전화번호 주시면은 지금 목표가 달성한 2차 좋습니다. 종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권태민 대표님 내일인가요?
장중? 아닙니다. 없으세요? 예. 방송에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네. 못다한 말은 다음 주에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김대복, 박종현 두 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숙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